남아시아 지역의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카슈미르인데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에서 또다시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카슈미르를 둘러싼 갈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총기 난사 테러가 이 인도 쪽 카슈미르에서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예,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카슈미르의 인도 연방 직할시인 잠무 카슈미르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이 파할감이라고 하는 거는 곳은 카슈미르 계곡의 해발 2,200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여기가 워낙 절경이어서 휴양지로 유명하고 또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이 파할감에서 약 6km 정도쯤 떨어진 바이사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는데 네. 무장기한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지역에 있던 주로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26명이고 부상자는 17명입니다. 숨진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인데 그중에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도 있었다고 해요. 네. 살아남은 한 여성이 증언하기로는 괴한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슬람 구절을 외워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아버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어서 못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테러범들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만 골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테러 발생 이후에 인도 경찰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고요. 네. 현재까지 체포한 용의자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 정부는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현지에 사실상 계엄령을 내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군인도 수만 명을 증파했고 공공장소에서 모임 그리고 시위도 모두 금지한 상태입니다. 또 통신망도 폐쇄를 했는데 네. 뭐 정치인도 주요 반정부 인사들도 수명 체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 테러범들 그러면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건가요? 예,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무장 세력 레지스턴스 프론트라고 하는 조직이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공격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또 8만 5천 명이 넘는 외부인들이 이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불법 정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계속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직은 파키스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악명 높은 무장단체가 있어요. 라시카르의 타이바라고 하는 조직인데 네. 이 조직의 위장 조직이거나 또는 연계된 조직인 걸로 이 레지던스 프론트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라시카르의 타이에바 이 약간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2008년에 인도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 벌어졌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뭄바이의 큰 호텔도 막 불타고 네. 그 안에 있는 이 투숙객들을 막 테러범들이 쫓아다니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무려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라시카르의 타이바가 이 레지스턴스 프론트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이름으로 이번 테러를 벌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인도 정부가 지금 이번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 네. 지역이 있다고요. 그 뒤에 이제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인도 쪽의 주장입니다. 테러 발생 다음 날인 23일에 인도 외교부 차관이 이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때 네. 이번 테러의 뒤에 카슈미르 테러 뒤에 파키스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인도 정부가 양국 간의 육상 검문소를 폐쇄하고 또 파키스탄이 인도 입국 시 사용하는 이 특별 비자도 모두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이틀 이내에 출국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도 주재 파키스탄 공간의 국방 담당자들 모두 이제 외교 기피 인물 이걸 퍼스나 논 그라타라고 부르죠.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일주일 이내에 모두 나가라 이렇게 네. 명령을 했고 또 파키스탄에 이제 인도 외교관들도 있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주 파키스탄 인도 대사관의 뭐 상당수 인원들을 이제 다시 철수시켜서 인원도 아주
뭐 대거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나렌드라 모디 총리 24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번 공격을 수행한 사람들 또 계획한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여기에 지금 파키스탄 쪽으로 흐르는 인더스 강물을 또 막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1960년에 네. 인더스강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체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도 정부가 이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이 테러리즘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네. 이 조약의 강물을 안 보내요. 조약의 이행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인더스강은 아주 거대한 물줄기죠. 워낙 네. 티베트 고원에서 얼음하고 물이 녹으면서 이제 이 인도를 먼저 거쳐서 파키스탄 중앙부를 지난 다음에 이 남쪽 아라비아만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입니다. 네. 총 길이가 3,000km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뭐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 이 강 유역이 그렇죠. 이걸 우리 예전에 맞아요.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강을 둘러싼 갈등은 사실 1947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다른 나라로 분리됐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도가 상류 쪽에 있는데 만약에 두 나라 관계가 나빠져서 네. 인도가 상류 쪽에서 이 강물을 막는다거나 뭐 예. 이렇게 강 흐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하류 쪽에 있는 파키스탄의 농민들은 너무 큰 피해를 보고 그럼요. 또 파키스탄의 그 어떤 수자원의 약 80%가 이 인더스강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처음부터 이 인더스강 문제 때문에 네.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1960년에 세계은행이 이제 나서서 중재를 해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인더스강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조약의 핵심은 이 주류인 이제 인더스강이 있고 인더스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6개의 지류가 있어요. 네. 이 지류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주 큰 강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함께 이 인더스강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양측이. 이제 보장하자라고 네. 하는 게 이 조약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인더스강 주류는 너무 크니까 막기는 어렵지만 네. 지류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은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키스탄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인더스강 조약을 통해서 이런 막는 행위는 못하도록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조약이 발효됐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때때로 두 나라가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네. 이 지류에 흘러 들어가는 물을 인도 쪽에서 막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항변을 이 파키스탄이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파키스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네. 이 지류 중에 하나에다가 뭐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네. 그래서 또 갈등이 벌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1960년에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두 나라가 막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이행을 네.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은 없는데 네.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선언하고 나선 거죠. 상황이 아주 뭐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테러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은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네.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파키스탄 다 양쪽에서 이걸 조사하고 나서면은 서로 수용하기가 어려우니 어떤 중립적인 세력이 이 문제 뭐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지 이번 테러에 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파키스탄 정부는 어떠한 테러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면서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인더스강 조약을 네. 사실상 파기하겠다고 하는 인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건 전쟁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복 조치로 인도와의 국경도 폐쇄하고 무역도 중단하고 또 인도 운영 항공사들은 파키스탄 영공 내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가 자국 내에 있는 파키스탄 외교관이라든지 뭐 파키스탄 주재 자국 외교관을 줄인 것처럼 네. 파키스탄 역시 인도에
인도에 있는 외교관들을 또 특히 뭐 군인, 네, 무관 네.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이제 출국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또 인도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자도 역시 맞대응으로 취소를 했어요. 예. 네,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역사가 있죠. 네, 이번에도 또 카슈미르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실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영국의 책임이죠. 1947년에 영국이 영국령 인도를 이제 해체를 하면서 인도 자치령, 파키스탄 자치령 이렇게 두 쪽을 나눠서 주권 국가로 분할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특히 독립 과정에서부터 이 두 나라의 독립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카슈미르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또 뭐 여러 무력 충돌도 벌어졌는데 네. 원래 카슈미르는 인도의 마하라자라고 해가지고 뭐 제후 또는 그 지역 군주가 다스리는 곳이어서 제후국이었어요. 네. 근데 인도가 인도의 제후국이지만 사실 주민들은 힌두교도보다 무슬림교도 주민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독립 직후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이 카슈미르를 무슬림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걸 우리 쪽으로 흡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침략 작전도 벌이고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1947년 10월에 이 파키스탄의 준군사 세력이 지원을 받는 부족이 굴마르 작전이라 그래서 네. 이 카슈미르를 침공했어요. 그러자 그 인도 쪽의 이 마하라자가 인도 정부에게 좀 지원해 달라라고 이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서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도 이때뿐만 아니라 1947년뿐만 아니라 또 1965년, 1975년에도 전쟁을 했고요. 네. 또 2019년에도 6년 전이죠.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이때는 인도 정규국 군인이 40명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1년 이후에 처음으로 파키스탄 영토를 인도가 공습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럼 지금처럼 파키스탄령, 인도령 이렇게 나누어진 건 언젠가요? 그 나눠진 거는 1971년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면서 네. 심나 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실상 국경선을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인도령 카슈미르, 네. 한쪽은 이제 파키스탄령 카슈미르가 된 거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인도령 쪽의 카슈미르에는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테러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도 뭐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섞여 살고 있기는 한데 네. 또 무슬림 주민 숫자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됐지만 또 카슈미르 동쪽에 앞서서 중국 얘기도 했지만 카슈미르 동쪽에서는 또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도 있거든요. 이거를 악사이친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카슈미르는 복잡한 지금 분쟁 지역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슈미르의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악화된 데는 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14년에 집권해서 현재까지 이제 재직 중인데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초 이제 인도령 카슈미르 이걸 공식적인 명칭은 잠무 카슈미르인데 네. 뭐 당초에는 헌법상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많이 이제 어떤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근데 이 모디 총리가 그런 특혜를 폐지하고 이 잠무 카슈미르를 다 잠무, 카슈미르 또 라다크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연방 직할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무 카슈미르가 외교하고 국방 빼놓고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권이 사실상 없고 원주민들이 누렸던 여러
여러 가지 특혜들도 뭐 예를 들면은 주택을 산다든지 네.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특혜를 여러 가지로 누렸는데 이게 다 없어졌군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또 이런 테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 다 핵무기 가진 나라들이라서 네. 지금 더 걱정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충돌이 벌어지면. 이게 인도가 파키스탄 분쟁이 뭐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아주 강력한 핵무기를 네. 가진 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인도는 현재 약 120여 기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네. 파키스탄은 100여 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테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인 휴전선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는 이 선 양쪽에서 소규모 총격전도 벌어지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도 해군은 정밀 타격 장거리 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장거리 정밀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파키스탄에 겨냥한 공격의 가능성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고 더 악화된다면은 뭐 2019년 때처럼 인도가 파키스탄의 영토를 공습하는 현상도 벌어질 뭐 이런 정황도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23년에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자서전을 냈는데 네. 2019년에 인도 파키스탄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서 핵전쟁에 바로 직전까지 갔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때 미국 외교관들이 나서서 양쪽을 겨우겨우 달래서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네. 이번 사태가 그렇게까지 갈지는 아직은 뭐 과한 상상 또는 네. 예상일 수도 그렇지 않기를 있지만 정말 바라죠. 늘 네. 두 나라는 충돌해 왔기 때문에 네. 위험성은 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핵무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인도, 파키스탄 네, 양쪽에.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좀 빨리 잠잠해 예.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